자,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자, 오늘 2018년 8월 17일입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을 대비해서 동영상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많은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 나는 1월달부터 3월달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를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태껏 점수가 오르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오늘 8월달 이제 중순 기준으로 이제 8월 다 갔으니까 빼고 9월달, 11월, 10월달, 11월, 12월 4개월 동안 그러면 이 오르지 않는 점수를 과연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비법 아닌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뭐 현강에서는 제가 뭐 이런저런 힌트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현강생들도 도움이 되는 얘기 하겠지만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그래도 부담 없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 자, 일단은 왜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게. 첫 번째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잖아.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외국어야. 외국어. 근데 어떤 외국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봤자 어디까지밖에 성적이 안 오르냐면 본인의 국어 능력.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모국어 얘기하는 거지. 본인의 모국어 능력까지밖에는 안 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모국어인 국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외국어인 국어, 이 두 개가 그냥 결국은 뭐야? 언어야, 언어. 언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국어 능력이 예를 들어서 70점이야. 70점. 그럼 솔직히 말을 해서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피 터지게 한다고 해도 네가 맥시멈으로 올 수 있는 점수는 몇 점까지냐면 70점까지야. 그 이상의 점수로는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사기 좀 치지 말라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1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해서 점수가 확 올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언어 능력은 1년 안에 아무리 자기가 한다고 해도 절대 오를 수 없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또 누군가가 얘기하겠지. 아, 입 아파. 맨날 그 얘기해. 오르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건 언어 능력이 오른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는 학생이 있어. A라는 학생이 있어. 학원에 처음 왔을 때 이 학생의 언어 능력은 뭐 언어 능력을 점수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 A라는 학생이 처음에 학원 왔을 때 언어 능력이 70점이야. 이 학생은 전체적인 언어 능력이라는 게 70점이야. 근데 B라는 학생은 기본적인 그 언어 능력이 50점이야. 됐어? 그럼 웃긴 게 뭔지 알아? 처음에 학원에 와서 시험을 봐. 예를 들어 볼게. 3월 달에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 둘 다 영어에는 무지한 상태야. 언어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감각이라는 말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냥 지겨운 얘기해볼까? 공부머리.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마다 공부머리는 다 다르다. 어떤 학생은 단어 100개 외우는데 30분이면 끝내는 학생도 있고 똑같은 단어를 100개 외우는데 누구는 7시간, 8시간 걸린다. 그 공부 머리다. 근데 조금 말을 다시 한번 할게. 언어 감각. 자, 잘 봐. 3월 달에 A라는 학생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몇 점이 나왔냐면 40점이 나왔어. 근데 B라는 학생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몇 점이 나왔냐면 똑같이 40점이 나왔어. 왜? 둘 다 공부를 안 한 상태잖아. 그럼 점수 공부 안 하고 40점 나왔으면 선방한 거야. 학원 평균 50점 기준으로. 여기까지 됐어? 설명 끝. 그럼 잘 봐.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A라는 학생은 지가 노력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3월부터 시간이 가서 얘서 8월이라고 한번 해볼게. 8월 정도면 이 학생의 언어 능력이 70%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언제 터질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해서 아니면 쭉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얘는 8월 정도 되면은 이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한 70점까지는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B라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짜증나는 거야. 왜?
내가 얘보다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 근데 이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솔직히 점수 몇 점인 줄 알아? 현실이야. 50점이야.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B라는 학생은 이제 이걸 따지는 거야. 아니 내가 A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내가 A보다 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점수는 50점이냐? 왜 내 점수는 오르지 않느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내가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야. 처음의 자체가 기본이 달라.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다르고 편입학원에 오기 전까지 네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공부했던 양 차이가 너무나도 나버려. 근데 이 능력을 솔직히 까놓고 해서 단기간 안에 이 점수를 80, 90, 100 얘가 80, 90, 100 정도 간다? 사기치지 말라고 그래. 언어 능력은 쉽게 그렇게 오르지 않아. 야, 솔직히 모국어인 국어 갖고 얘기해도 이런데 이거를 우리가 외국어인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 오를 것 같아? 안 오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 대부분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 자체가 솔직히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야. 왜? 내가 미친 듯이 노력을 했는데 다른 애들은 점수가 또 오르는 것처럼 보여. 근데 기본 베이스가 달랐어. 근데 너는 그거를 못 받아들여. 그럼 내가 지금부터 팁을 하나 줄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얘기대로 그 언어 실력이라는 거, 언어 감각, 솔직히 공부머리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다르면 그럼 저는 기존에 공부를 안 했었고 어렸을 때 독서를 안 했었고 사고력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저는 편입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야. 점수가 안 나왔어도 네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태껏 점수가 안 나왔어도 생각보다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방법을 알려줄게. 들어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9월달부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조건 기출이야. 기출 많이 푸는 놈이 이겨. 결국은. 그리고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 꼭 뭣도 모르는 것들이 뭐 기출 3개년? 장난하냐? 뭐 맛보다 끝나? 기출 문제는 3개년 갖고는 안 돼. 최소 5년치는 풀어야 돼. 5년치.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최소. 그리고 티내지 좀 마. 무식한 거. 저는 제가 원서쓸 학교 기출문제만 풀겠습니다. 생각이 없냐? 기출문제는 자기가 원서 쓰지 않을 학교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봐야 돼. 원래는. 왜? 편입시험이라는 게 뭔데? 그 학교 영문과 교수님이 직접 출제를 해. 근데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영문과 교수님들이 보는 기본적인 책들이 거의 다 같아. 자기가 보는 책들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대부분 낸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왜? 학교별로 영문과 교수님들이 보는 책들은 거의 다 같거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원래 기출문제는 너희들이 보지 않는 학교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봐야 돼. 근데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 모든 학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 지금부터 풀어도 기출문제 좀 아끼지 마. 뭐 아껴놨다가 나중에 풀려고 해. 장난하냐? 재수생들은 알지.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어도 다 못 풀어.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원래는 모든 학교 기출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원서 쓸 학교 기출문제에다가 좀 더 힘을 두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할 사람들은 원서 쓸 학교 최소 5년치는 풀어야 돼. 그 얘기는 뭐야? 2018, 2017, 2016, 2015, 2014 이 정도는 풀어야 돼. 최소. 최소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얘기는 생각 있는 학생들은 그 전거도 풀어야 돼. 2013, 2012, 2011, 2010 앞에 것도 더럽게 많어. 풀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풀어도 다 못 풀어. 문제 아끼지 마. 빨리 풀어.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 때 본인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아.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접어. 뭐 그거를 네가 구하려면 뭐 애를 쓰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기출 최신. 이것도 못 구하겠는데? 풀지 마. 네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문제를 풀어. 기출 문제를 풀면 뭐가 느껴지지 알아?
학교별로 유형 자체가 완전 다르고 난이도도 완전 달라. 이거 학원을 까는 건 아니야. 학원 모의고사랑 또 완전 달라. 그러니까 문법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근데 독해나 논리는 학교별로 나오는 유형이나 난이도가 너무나도 달라. 학원 모의고사랑 이게 완전 다른 게 직접 너희들이 완전 체감을 한다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빨리 부딪혀야 돼.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에 하나. 최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진짜 거의 매일매일 하나씩 풀어야 돼. 매일매일 하나가 뭐야? 하나 이상 풀어야 될걸? 그럼 9월달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자기한테 주어진 어휘 외우는 거 있지? 어휘를 매일매일 외워. 이거 빠질 수 없지? 인문계든 자연계든 어휘는 끝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네가 수학 매일매일 봐야 되는 게 있지. 무조건 봐. 그리고 세 번째,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 듣는 거 빨리 복습해. 인강 듣는 학생들도 자기가 인강 듣는 거 빨리 복습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세 개는 그냥 필수야. 세 개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기출문제를 한 세트를 딱 뽑아서 풀어. 그리고 채점을 하고 리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출문제를 한 세트를 딱 뽑아서 풀면 기출문제, 어휘, 문법, 독해, 논리 문제가 진짜 시험에 나오는 비율대로 나오잖아. 그럼 네가 공부를 할 때 그 비율대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한 세트 풀고 채점하고 리뷰했더니 하루가 다 지나갔네? 그럼 되게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이제 하다 보면 어휘 외울 거 외워, 자연계는 수업 할 거 해, 그리고 수업 듣는 거 빨리 복습해. 기출문제를 한 세트를 풀고 채점하고 리뷰했더니 시간이 더 있어. 그러면 한 세트 더 풀고 채점하고 리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실전에다가 포커스 딱 맞춰야 돼. 실전 싸움으로 갈려. 학원 모의고사대로 안 가. 모의고사 점수 위에서 찍고 개발인 애들 진짜 많이 받고 모의고사 생각보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학교까지 찍은 애들 생각 이상으로 되게 많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야. 학원 모의고사 잘 봤다고 개폰 잡는 거 쓰레기 같은 진짜 할 필요도 없어. 그 이상한 짓거리 좀 하지 마. 네가 어디선가 잘난 척을 하고 싶으면 합격증 갖고 잘난 척해. 모의고사 봐서 뭐 어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의고사랑 실전이랑 완전 다르다. 팁 하나 줄게. 기출문제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는데 채점하고 리뷰하는데 꼭 안 되는 애들이 그렇게 리뷰하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망한다. 재미도 없고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그냥 루즈해져 지쳐버려. 채점하고 리뷰하는데 맥시멈 무조건 1시간 내에서 다 끊어야 돼. 1시간. 그러면 1시간 내에 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리뷰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봐야 돼. 필요한 거 중심으로. 그 얘기는 뭐냐? 독해나 논리에서 진짜 극강의 어려운 지문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까놓고 얘기할게. 네가 그 많은 학교를 시험 보고 하는데 네가 보는 학교에서 그 똑같은 지문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또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극강으로 어렵지. 버려. 선생님,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사고력 밖에서 독해나 논리 문제가 나온다. 나중에 결국 상위권 학교는 그 사고력 밖에서 나오는 한두 문제 싸움으로 갈린다. 근데 그 사고력 밖에서 벗어나는 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잖아. 그 사고력 밖에서 벗어나는 건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독학생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대부분 시간 많이 투자하는데 그만큼의 효율성을 못 얻어내. 근데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인강 듣는 학생들은 앞에 독해나 논리 전문가가 알려주잖아. 너의 사고력 밖에 벗어나는 것들.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걸 너 혼자 리뷰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가 빨리빨리 필요한 건 쫙쫙쫙 점검하잖아. 1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휘 외워. 수학하는 사람들 수학 매일매일 할 거 해. 수업 되는 거 빨리 복습해. 질질 끌지 마. 그리고 한 세트 문제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고 한 세트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고. 지금부터는 실전 유형으로 쫙쫙쫙 넘어가야 돼. 실전 모의고사 아니라 다시 학원 모의고사와 실전 기출과 완전 다르다. 무조건 지금부터는 실전에다 맞춰라. 그리고 더 중요한 팁 들어. 어디 가서 개폼 잡지 말고 편의점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마.
너가 헛소리하는 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어. 참견하지 말고 너는 네 공부나 해. 알겠어? 네 공부나 해서 네가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조언하던지 말던지 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마냥 얘기하고 다니지 마. 너의 이상한 그 이상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 그리고 너는 인생을 망치고 책임도 안 질 거잖아. 모르면 닥치고 네 공부나 해. 어설프게 아는 척 하지 마.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자, 간다. 자, 제일 중요한 팁은 이겁니다. 학원 모의고사든 현강에서 진짜 많이 한 얘기야. 그리고 실전 기출이든 잘 봐. 일단 시험처럼 풀지. 그럼 너가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풀고 채점하겠지. 지금부터 잘 들어. 자, 채점했을 때 두 학생 갖고 얘기합시다. A, B. 자, 잘 봐. 채점을 했더니 A라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야. 자, 잘 봐. 채점했더니 몇 점이 나왔냐면 70점이 나왔어. 와우, 대박이죠. 70이면 상위권학교 가죠. 자, 70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여기서 채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곧장 뭐 할 거냐면 채점을 한 번 더 해. 2차 채점을 해. 1차 채점, 2차 채점. 채점을 한 번 더 해서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내 말을 잘 들어. 해설지를 보고 아, 이 문제는 맞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는 실수로 틀렸는데 아, 이 문제 맞을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맞았다고 하고 채점을 다시 한 번 해봐. 그럼 예를 들어서 점수가 몇 점이 나올 거냐면 85점이 나올 거야. 됐어? 그리고 잘 들어. 자, 점수가 좀 안 나오는 학생들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했더니 30점이 나왔어. 근데 해설지를 보고서 이 문제는 맞을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맞을 수 있었는데 이거 전치사 투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인데 교수님이 독해 문제에서 주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문제 풀라고 했는데 이거 알고 있었던 건데 그 문제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채점을 다시 한번 해. 뭐 예를 들어 볼게. 자, 그러면 잘 봐. 실력자들 점수 차이 보여 이거? 자, 9월달, 10월달, 9월, 10월, 11월, 12월달 마지막 4개월 동안 너에게 주는 저의 미션입니다. 저스의 미션. 이 미션을 잘 수행하면 너 생각보다 되게 좋은 학교를 가게 될 거다.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언어 능력이 1년 만에 오를 순 없어. 지금 네가 이 위에 점수로 되면 솔직히 못 가. 그리고 실제 합격도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지금 점수 차이가 몇 점이야? 15점 차이 나지? 이 점수 차이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차근차근 좁혀. 그래서 12월달 마지막 배치고사 딱 봤을 때 이런 느낌 받아야 돼. 내 실력대로 점수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보고 채점을 했더니 85점이 나왔어. 근데 2차 채점을 해서 맞을 문제 딱 가겠더니 85점이 나왔어. 그럼 너는 이 점수 차를 좁혔지. 그럼 너는 상위권 학교를 갈 거야. 상위권 학교는 다 필요 없어. 마지막에 한두 문제로 갈려. 한두 문제는 결국 실수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 수두룩해. 학생은 많은데 뽑는 인원이 적어. 그 얘기는 뭐냐? 실전은 실수하냐 안 하냐 이 싸움이야. 근데 특히 실수는 어디에서 결정돼? 기본에서 결정 많이 돼. 그래서 공부 좀 한다고 깝친다고 마지막에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은 나중에 기본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도 틀려. 그래서 그 실력자들이 국승세단 아주대 인하대에서 그냥 끝나. 근데 마지막까지 성실하는 애들은 기본이 잡혀있어. 끝까지. 걔네들 한두 문제 더 맞으면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걸 좁혀야 돼. 이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합격에 영향도 안 미쳐. 편입은 만점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고. 됐어? 그리고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 인문계는 지금 상태로 가면 올킬. 자연계는 지금 상태로 그래도 가도 인서울 안에 어디로는 들어와. 네가 진짜 가기 싫은 학교를 하더라도. 자, 근데 방법을 알려줄게. 잘 봐.
너 공부 못해. 받아들여. 괜찮아. 쫄지 마. 자, 잘 봐. 이 점수 이상으로도 못 가. 네 언어 능력이 안 돼. 언어 능력은 1년 안에 절대 안 올라. 왜 어렸을 때 책 안 읽으래? 독서하지 그랬어. 잘 봐. 처음에 30점이지. 두 번째 채점 60점이지. 점수 차이 몇 점이야? 30점이지. 남은 기간 동안 네가 맞을 수 있는 문제다가 포커스 맞춰서 이거 점수 열심히 좁혀. 그러면 내가 장담할게. 네가 인문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인서울하는 거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자연계에서 영어 진짜 못한다 하더라도 수학이 있기 때문에 너 중위권 이상 그냥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보다 점수 쫙쫙쫙 좁히잖아. 그러면 그 정도로 점수 나오면은 인문계라더라도 50 이상 60점 정도 나오면 중위권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 자연계 영어 60이면 수학만 극강이면 상위권 학교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 마지막 기간 해도 안 된다. 죽여버려. 어떤 새끼가 그래. 데리고 와. 하면 돼. 공부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남은 기간에 포커스만 제대로 맞춰서 하면 돼. 무조건 가능성 있어. 나 착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희망 주는 사람 아니야. 그냥 팩트 갖고 얘기하는 것뿐이야. 이 점수 차이를 좁혀. 네가 맞을 수 있는 문제만 맞았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점수 높게 나온다니까. 근데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학원 모의고사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위드유 기준으로. 뭐 다른 학원은 뭐 한 달에 한 번 시험 보는 데도 있지만 위드유는 그냥 매주 시험 보지. 실전 기출은 네가 연습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보고 많이 부딪히고 점수 나오고 채점해서 2차 채점하고 점수폭 열심히 공부해서 좁히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기출문제 네가 시험에 보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다 나와. 꼭 모의고사 풀 때 독해부터 풀고 앞에 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출제자는 1번부터 문제를 풀라고 그렇게 내는 거야.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 그렇게 푸는 학교가 있어. 그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나중에 얘기를 해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 문제 풀고 채점하고 요 점수폭 네가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너는 항상 놓쳐. 노원 위류 상위권만 있어. 상위권만 애들도 좋으라고 나중에 다 가. 자연계 다 갈 거고 인문계도 다 가. 근데 걔네들도 평균 70이야. 편입은 만점이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애들도 70점 나와. 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지가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착각을 하는데 남들이 맞을 수 있는 그 점수를 너는 못 맞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것만 좁혀도 생각보다 점수 금방 오른다고. 말을 하면 좀 들어. 좁혀. 무조건 좁혀. 이거 할 수 있다니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남은 기간 무조건 실전 싸움이다. 어휘 외워. 수학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수학해. 학원 수업 듣는 거, 인강 듣는 거 복습 빨리 끝내. 그리고 무조건 실전 기출. 한 세트 풀고 채점 리뷰. 채점과 리뷰하는데 무조건 1시간 넘지 마라. 버릴 거 버려라. 그 버릴 문제 너의 사고력 밖에 있는 논리나 독해 문제는 독해나 논리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 그것만을 배워봐도 독학하는 애들 네가 그냥 이겨. 걱정하지 마. 최대한 시간 좁혀서 많은 문제를 풀어서 네가 맞을 수 있는 문제에다가 올인하라.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4개월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점수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됐지. 끝.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돼 있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올해 남은 기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내 밑에 형광학생들, 또 도영상을 하는 인강학생들, 다른 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뭐 도영상도 마찬가지고 독학하는 학생들, 하여튼 조금이라도 모든 필요한 정보는 내가 도움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제발 본인의 사고력 안에서 있지 마. 너의 상상의 나래에 펼쳐서 너의 사고력 안에서 너의 세상에서 살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못해. 현실은 현실이야. 이상적인 삶 그만 사시고요. 현실 직시하시고 거기서 좀 제발 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남은 기간 무조건 뒤집을 수 있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끝까지 겸손함 잊지 말고 성실하게 버텨라. 작년에 보니까 공부 좀 한다고 막판에 깝쳐가지고 좋은 학교 못 파내도 수두하게 나왔다. 끝까지 성실하게 하시고요. 공부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지금 상태로 가면 진짜 위험해. 단 제대로만 하면
합격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네가 노력해서 중위권 이상 진짜 상위권에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끝난 싸움 아니야. 누가 안 된다고 그래. 될 거야.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할 수 있어.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